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재무제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P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분의 공익을 이해.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좀 많게 되면 PCR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PR과 좀 비슷하지만 순이익이냐, 그 다음 현금 흐름, 어, 현금 흐름인의 차이다. 이게 보완적으로 살펴본다. 네,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A와 B라는 동종기업 PER이 이렇게 둘 동종기업에서 PER이 같을 때 PCR이 낮은 기업이 좀 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현금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R을 반드시 좀 봐서 PCR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있죠. 카펙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사용 연수가 닿으면은 새로 지금 교체를 해야 하고 공장이 부족하면 또 새로 지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갖다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캐펙스로 넣는데 최근 무형 자산 취득을 캐펙스로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무형 자산의 투자도 캐펙스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빨리 읽어볼게요. 특정 브랜드를 론칭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 판매에 성공을 하였고 사람들은 브랜드의 제품만 이용하고자 했다 합시다. 이러한 인기가 지속되자 대기업 A에서 해당 브랜드의 사용권을 원했고 로열티를 지불하여 해당 브랜드의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대기업은 그 획득한 브랜드 사용권을 적절히 사용해서 많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대기업 A는 지속적인 브랜드 사용권을 원했고 브랜드 사용 유지에 기꺼이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죠. 만약에 대기업 A에서 무형의 자산 취득에 대한 자본 지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해당 브랜드의 제품만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기업 A의 브랜드 사용권 상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무형의 자산 취득 또한 카펙스로 지금 넣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연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투자자는 잘 판단했어야 되고 무형의 자산이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될 경우에는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또한 카펙스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 캐시플로우의 약자인데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이들인 수익에서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출이 카펙스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이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우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있으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향후 잘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석을 해놔서 그런 것들도 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죠. 기업들이 또 IR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FCF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FCF가 더 중요하죠. 카펙스를 보는데 이게 FCF를 보면 카펙스를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됐을 때 카펙스가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카펙스가 FCF가 좀 올라가고 있다면 좋은 회사. 기업의 잉여 흐름은 현금은 좀 많을수록 좋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잉여 현금이 많다는 뜻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넘친다는,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이되는 수입에서 영업활동
이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상승장이 필요한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이들이는 수입 대부분은 재투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요거 포워드 가이드를 지금 들어오거든요. 안정화되고 투자한 기기 및 건물들이 안정화에 돌입하면 영업활동을 통해 벌이들이는 수익이 유지되더라도 팩스에 투자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증가해야 되는 거죠. 점점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회사에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한 자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다음 잉여 현금 흐름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회사를 보죠. 먼저 여러분들 어느 회사인데, 어느 회사에 보면 재무상태표 나오죠.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그 1년 내에 그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동자산을 보세요. 유동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죠.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점차 보니까 지금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15분 단위니까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면 12%, 13%, 20%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알죠. 최소 10% 이상 증가하고 있죠. 20% 이상 증가하면 상당한 거죠. 그 다음에 에비타도 봐야 되죠. 에비타 이야기했죠. 실제 현금으로 나가지 않고 감가상각에서 이렇게 회계사업을 계산한 것 뿐이기 때문에 에비타를 보시면 여러분 2024년에 49에다 80.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볼 때 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률과 에비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점점 증가하고 있죠. 현금이 이제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으로 통해서 점점 쌓이는 상황이죠. 게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텍스 부분에서 너무 많이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계속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2025년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그 주요 투자 지표에서는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EPS가 아니고 EPS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여기 성장성이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변동비 때문인지 그런 것이 변동비로 인해서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로 인해서 마이너스 됐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적으로 79.5% 이렇게 상당히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PR이 이렇게 60, 33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PEG라고 하는 게 있죠. PR에 비해서 EPS 성장률이 단연 돋보이죠.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는 한 110 정도 되고 두개 더 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한 90, 95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죠. 그러니까 EPS가 더 크다는 겁니다. PR보다도. 보통 3년치를 보는데 2년치만 보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회사고 앞으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PR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셔야 돼요. 아까 또 하나는 뭐랬을까? PCR을 여러분들 꼭 봐야 돼요. PCR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PCR도 보면 여러분들이 52점에서 지금 39.9에서 26.7 PCR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자, 그리고 아까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했는 것 같은데, 에비타도 보십시오. 에비타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데, 이게 뭐, 거의 한 3배, 4배, 4배, 5배 정도입니다. 뭐, 4, 5배 정도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